부자를 꿈꾸시죠. 부자. 네. 부자라는 단어 말만 들어도 설레고 말만 들어도 좋고. 자, 부자 되는 기회는요.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운때가 있다는 말을 해요. 운때. 운이 세상에 태어나서 3번 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일생에 3번. 내가 뭐를 해도 되게 잘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뭐를 해도 매번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왔다면 뭐를 해도 되게 잘 되는 때, 그러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놓고 있으면 그 운이 찾아오는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 우리가. 그리고 어쩌면 저를 만난 여러분의 기회는 오늘일 수도 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 듣고 저는 부자의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부자라는 단어. 저는 나이가 늦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저는 4년 8개월 동안 꾸준하게 했더니 저에게 이런 선물이 왔어요. 4권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요. 여러분께 드린 닭돈 가계부 하나를 제작을 했고 외부 강의 다닙니다. 8개의 명함과 10개의 파이프라인이 나와요. 제2의 서여사를 배출하고 있어요. 저로 인해서 저보다 더 크신 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커뮤니티를 갖고 나갔어. 굉장히 커져서. 그리고 가정 경제에서 은퇴를 시켰어요. 가정 경제에서 은퇴를 시켰다는 거는 월급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 본인의 무엇을 하냐면 자기 차이스 차할부금, 그 다음에 자기 보험료, 그다음에 자기 그러니까 시댁의 경조사 거기까지. 저는 아들도 퇴직시켰어요. 네. 엄마 좀 도와주는 거. 제가 이렇게 마인드가 바뀐 거는요. 자기 개발을 한 후예요. 자기 개발을 하지 않았을 때는 마인드가 회사에서 나오면 큰일 나. 퇴직하면 큰일 나. 그리고 우리 사업하면 큰일 나. 이런 마인드였어요. 근데 마인드가 확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 노력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예전의 삶에서 바꿨어요. 어떻게? 틀 거죠. 방향을 틀었더니 인생이 달라졌어요. 자, 규칙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규칙 있는 삶. 딱 2시간. 더도 말고 2시간. 근데 맨 처음 했을 때는 2시간보다 더 했고요. 지금은 딱 2시간. 2시간 외에 일 안 해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니까. 그 2시간은 뭐냐면 새벽 시간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아이들이 없는 시간을 활용하셔도 되는데 무조건 2시간은 하셔야 돼요. 2시간. 네. 무조건. 그 중에 그 2시간 동안 뭐를 하셔야 되냐면 하기 싫은 거. 하기 싫은 거. 하고 싶은 거 하시면 안 돼요. 하기 싫은 거. 좋아하는 일도 한 가지 있었어요. 의무적으로 절약을 해야 되니까 내가 통장을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돈이 늘어나는 거를 보게 되는 거죠. 이야기했던 하기 싫은 일 2시간 먼저 했더니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죠, 저는. 자, 2시간 동안 뭐 하라는 거지? 아까 이야기했듯이요. 하기 싫고 어려운 일을 도전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2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타임 스태프를 타임워치를 해놔야 돼요. 내가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 2시간을 딱 시계를 켜고 그 시간 안에 끝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끝내도록. 그 시간 안에 끝내도록 노력을 하면은 더 많은 것들을 자꾸 이게 줄여져요. 점점. 예를 들어 블로그 쓰는 거 그 안에 쓰려고 자꾸 노력을 하면 2시간 안에 끝내요. 그거 말고 또 두 개나 쓸 수 있게끔 내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산 증가. 이렇게 살았더니 순자산이 10배 이상 늘었어요. 5년 전보다. 월소득 4배 이상 늘었어요. 언제보다? 시작하기 전보다. 자, 2023년 9월 30일을 정했어요. 뭐로? 저의 마감 기한으로. 나 이때까지 하겠다. 무조건 이때까지 하겠다. 지났죠.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왜 할까요, 지금?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원하니까. 자,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꿈꾸는 부자의 대표고요. 이건 다 꿈스쿨에서 강의를 했던 거고요. 부자 프로젝트 부자 매뉴얼 리더이기도 하고요. 클래스 102에 저는 재테크를 런칭하기도 했습니다. 3사 방송 KBS, MBC, SBS 다 나갔고요. 기업 강의, 외부 강의 출강합니다. 무인 카페 점주이고요. 현재 공간대 운영도 했습니다. 자, 56세, 원래 57세예요. 근데 왜냐면 53세부터 시작했으니까 57세인데
사람들이 저 한 살 줄여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 살 줄여야겠다. 굳이 한 살 더 많은 거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56세로 바꿨고요. 자기 개발한 지 4년 8개월 됐어요. 제가 부자 되는 공식은 눈덩이 투자법에 적어놓은 건데 덜 써야 돼요. 처음에. 그 다음에 더 벌어야 돼요. 부업을 하나 더 하던, 투잡을 하나 더 하던,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려야죠. 지키는 거는 너무 계속 불리기만 하면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제는 안전자산으로 지켜야 되는데 이 공식을 하기 전에 저는 제가 이 말도 만들었지만 닥치고 시리즈를 했어요. 닥치고라고 하는 말은 실제 닥치고 해야 되는 그거에 진짜 딱히 없어요. 닥치고 해야 되는구나. 도전하기 전에 저는요 즐기고 살던 전형적인 욜로예요. 2019년에 코로나 오기 전에 좀 찜질방 매점 임원하면서 유럽 여행 갔다 왔어요. 12박 13일을. 네. 뭘로? 마이너스 통장. 네. 즐겨야 된다. 이때 못 가면 못 가. 이러면서. 그때 생각해보면 미친 거였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식비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릇을 좋아했었고요. 150만 원 이상이 들었고 외식을 그냥 힘드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그리고 노후 준비 전혀 안 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도전을 하고 나서에 저는 좀 바뀌었죠. 자기 개발하는 50대가 됐고요. 8개의 명함과 10개의 파이프라인이 나오고요. 사업자 대표입니다. 꿈꾸는 부자 여행도 사업자고요. 무인 카페도 다 사업자입니다. 엔잡러라고 하죠. 22개월 손녀의 부자 할머니, 작가 할머니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식비 지출은 줄였어요. 네, 월 50,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베푸는 50대로 바뀌었고요. 대출이 없는 집 5채로 바뀌었어요. 얘가 중요하죠. 무인 카페 점주, 뭐 공간 임대업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말이 되게 무서웠어요. 지금을 믿으면 3년 뒤에 나를 만난다. 지금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3년 전의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3년 뒤에 나의 모습도 떠올려보세요. 4년 8개월 어떻게 이 약물고 살았을까? 여러분처럼 저도 이런 강의를 들었어요. 절실함에 들었던 부자 강의. 이분의 강의를 제가 2020년 2월 초에 이분의 강의를 듣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때 얘기했냐면은 책 써보신 분 손 들으세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저는 재테크 강의 들으러 갔고 부자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책을 써보신 분 손 들으라고 그래서 오늘 잘못 왔나? 무슨 책을 써? 책은 유명한 작가가 쓰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도 안 들죠. 근데 또 이분이 두 번째 질문을 뭐라고 했냐, 10억을 현금으로 있으신 분 손들으라고 그래요. 그렇게 듣다가 본인의 살아온 삶 얘기 뭐 저처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가슴이 쿵닥쿵닥 뜁니다. 왜 뛰었냐면 나 해보고 싶다. 나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늘 했거든요. 나는 부자가 못 돼. 그러니까 가난한 마인드를 항상 갖고 있어요. 저는. 나는 부자가 못 돼. 부자는 그냥 돈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라는 마인드였는데 나 한번 해볼까? 할 수 있겠다. 해보자 하면서 인생 터닝 포인트를 맞이해요. 저는 찜질방 매점 이모를 3년 했어요. 사진에 보는 것처럼 주말이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돌보미도 했어요. 이때 3시에 끝나서 저 하원 돌보미로 2시간짜리 그렇게 해서 온전히 쉬는 요일이 없어요. 찜질방은 토 일이 바빴고 얘네들은 월화수 뭐 금을 다 봐야 됐고. 자, 여러분의 노후는 준비되셨어요? 안 됐죠. 저는 당연히 저렇게 살았으니 제 노후는 태풍과 지진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태풍과 지진, 엉망진창. 네, 이 노후가 이런 삶을 살고 싶었는데 제가 그렇게 계속 살면 저런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 힘든 삶. 그래서 저는 다시 또 정신을 차리죠. 그러다가 제가 본격적으로 정신을 차린 거는 저희 딸아이의 눈물이에요. 책에 나왔듯이 딸아이의 눈물. 그리고 코로나로 그때 직장을 잃습니다. 딸아이는 아나운서를 꿈을 꿔요. 아나운서. 자, 아나운서 꿈을 꾸는데 이날 아침에 꿈이 너무 좋다고 막 신나서 나갔어요. 이번 될 것 같다고. 그날 와서 저에게 펑펑 울면서 포기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유는 제가 책에도 썼지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뭐 한 바퀴 돌아봐라, 뭐 옷차림이 그게 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유였어요. 저는 그래서 책에다 쓸 거라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진짜냐? 진짜다. 근데 있더라고요. 그런 게 본인이 아는 거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아 이제 포기하자 하고 포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이 친구가 저희 딸이 스트레스로. 이렇게 아이가 운이 전 어때요? 같이 무너져대요. 그리고 저는 선생님에서 이모님이 됐잖아요. 이날 저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다짐을 합니다. 50대에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것도 한다. 라는 이날 다짐을 해요. 같이 울면서.